여러분, 이 불빛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어두운 밤바다를 물들이며 나아가는 불빛들. 누군가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누군가는 한 줄기 희망의 메시지를 읽어가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등대를 빛의 집이라고 말한답니다. 육상에서 실크로드가 있었다면 바닷길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2200년 동안 인류의 무역과 문명을 발전시켜온 우리 등대들의 역사. 등대의 길, 바로 라이트하우스 로드가 그 역할을 해왔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주세요. 인류 최초의 등대가 이집트 파로스 등대라면 우리나라 등대의 역사는 바로 여기 인천 팔미도라는 특별한 섬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팔미도 등대를 만나러 가볼까요? 인천항에서 17km 남쪽으로 가다 보면 나타나는 아름다운 섬 팔미도. 팔미도에 우뚝 솟아있는 하얀 등대는 인천항 항로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입추랑 선박들의 안전운행에 꼭 필요한 등대입니다. 그것은 100여 년 전 한반도를 침략하려는 일본 제국주의에겐 더욱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1903년 아무도 살지 않던 팔미도에 낯선 일본인들이 배를 타고 나타나 시멘트라고 불리는 이상한 가루를 옮겨놓았어요. 당시에 시멘트라는 것은 매우 낯선 것이었지만 실은 최첨단 건축 재료였던 것이죠. 그것도 미국에서 수입해온 아주 귀한 것이었어요. 물론 모든 비용은 일제의 강압으로 인해 조선이 책임을 지게 되었고요. 이때부터 일본인 건축기사의 감독 아래 조선인 일꾼들은 섬에 임시 막사를 짓고 살면서 참으로 이상하게 생긴 건축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완성된 것이 바로 한반도 최초의 팔미도 등대입니다. 미국 킹스톤 등대. 뉴욕의 허드슨강 킹스톤 항구 입구의 위치. 킹스톤은 농업, 제조업, 조선업, 관광업의 중심지로 산업 발전을 위해 1915년 킹스톤 등대를 건축했어요. 킹스톤시는 이 등대를 박물관으로 지정, 등대와 등대원의 삶에 대한 역사적인 전시품을 공개 진열하고 있습니다. 목판에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각자. 나뭇결에도 혼이 있다고 말하는 이 섬세한 손길의 장인은 각자장 혹은 각수라 불린다. 나무에 술을 놓듯 각수의 칼끝이 목판 위에서 춤을 추고 비로소 죽은 나무에 혼이 실린다. 칼끝으로 새긴 정신, 살아 숨쉬는 목판. 이제 그 역사가 펼쳐진다. 지난 2005년 준공된 한국국학진흥원 장판각은 평소 민간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구역이다. 까다로운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은밀한 저장고는 오로지 목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현재 이곳 장판각에 보관 중인 목판은 800여 종, 6만 5천여 장. 조선시대 문집의 가장 큰 특징은 문집의 저자들이 살아있을 때에 절대 문집을 간행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대개는 그 저자가 사망한 후 5년 내지 10년, 길게는 100년 내지 200년이 지난 뒤에 그 후손들이나 후학들이
그 원고를 모아서 책으로 간행을 하는 것이 조선시대의 관행입니다. 명나라 이후 상업출판의 큰 발전을 이룬 중국은 저자가 살아있을 당시 출판업자와의 계약을 통한 문집 발간이 관행처럼 이루어졌다. 이러한 대량 생산과 판매를 위한 출판의 형태는 잘 팔릴 수 있는 책의 내용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권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 순수한 학문적 업적만을 담기에 한계가 있었다. 그에 반해 한국의 문집 발간 방식인 저자의 사후 제작은 저자의 의견과 학문적 학설, 업적 등이 원형 그대로 전해지는 장치가 된 셈이다. 중국이나 일본의 방식과 비교되는 우리 유교 책판만의 독특한 유형인 것이다. 이제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에서 세계의 문화유산이 된다.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보편적인 세계문화유산으로 거듭나기까지의 여정이 시작된다. 칼끝으로 새겨진 정신이자 자랑스러운 역사, 유교 책판이 깨어난다. 우리 선조들에게는 삶의 지표, 한 사회를 이루는 도덕적 가치인 동시에 질서였던 학문, 바로 유학이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화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학을 바라보는 해석도 다양해졌다. 유학은 왕조 시대를 이끌던 낡은 정치 이념의 잔재이자 지탄의 대상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조선시대 유학은 당시 학자들에게 도덕과 지성을 존중하는 가장 고귀한 학문, 모든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삶의 지침서와도 같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500년 한 나라의 전통과 문화, 생활 면면을 지배했던 유학. 올바른 세상을 향한 선조들의 염원이 담겨있던 그 중심에 충청 기호 유학이 있었다.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 북벌과 예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는 청과 대치하는 것이고 안으로는 예교를 통해서 국내의 혼동과 질서를 바로잡자는 것이요. 그럼 우리가 현실을 한번 보자고요. 그 선륜정치기의 그 선비와 지성들의 활동이 21세기 지금 우리 현실에서 얼마나 필요할 건가. 최근 굳게 대문을 걸어 잠갔던 서원들이 하나 둘 그 모습을 공개하고 있다. 옛 선현들이 학문을 닦았던 공간에서 전통문화 공연을 감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인간 존중 사상과 예절을 배운다. 다양한 역사 체험을 위해 서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이 모든 것이 충청 기호 유학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일부다. 충청 유교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부각시켜왔던 그런 측면, 인간의 존엄성을 부각하고 그런 국가사회와 그런 국제질서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충청 유학은 가장 정수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통은 필요로 하는 자, 그 가치를 아는 자에 의해 보물처럼 재활용된다고 한다. 우리 지역의 정신적,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 그것은 이제 온전히 우리들의 몫이다. 그 사상과 정신을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충청 기호 유학의 역사와 미래를 만날 수 있다.